네, 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저희 토겐스탁에서는요, 팍스미디어TV 플랫폼, 증권방송 플랫폼 밥TV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G3 종목회담을 진행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하는데요. 종목 추천해서 수익률을 저희가 알아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 급락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수익률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계속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럼 저희 토겐스탁에서는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 토겐스탁 참여 방법 중에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1654-9188 02-1654-9188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종목 상담 접수받는 대로 바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상담을 원하신 분들은 샵 3989, 샵 3989로 종목명, 투자 비중, 매수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받은 대로 바로 종목 상담을 계속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토겐스탁 또는 상담 게시판, 토겐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그 상담 게시판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또 종목 상담, 투자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에 토겐스탁 또는 밥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또 별톡방 검색을 하시면요. 국내 및 해외 투자 실시간 무료 가이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원래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잠깐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요. 같이 한번 좀 이따가 다시 TV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가 내일 바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교육 부여들을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그중 3분 중에 한 분에게는 저희가 기프트콘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오늘 저희가 퀴즈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오늘 퀴즈는 약간의 산수가 좀 필요한 산수입니다만은 약간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힌트를 아주 세게 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BP를 쓰는데 이 BP가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겠죠? 베이시스 포인트를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1BP는 몇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일까요? 그러니까 1BP를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일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 FOMC 3분에서 발표할 때 25bp나 뭐 30bp, 50bp 뭐 인상, 뭐 25bp 인상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이 1bp는 몇 퍼센트일까? 이런 문제인데요. 1번 0.01%, 2번 0.1%, 3번 1%입니다. 좀 어렵죠. 자,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리자면 25bp가 0.25%니까 너무 답을 제대로 갖춰졌나요? 25bp는 0.25%. 그러면 1bp는 이거는 산수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89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자를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한 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 최고의 주식 스타들이 벌이는 리얼 종목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 바로 함께 하시는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프로피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에는 김태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이 연일 급등락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하락만 우르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나스닥 보고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단 30분 만에 몇 퍼센트를 2% 넘게 올려버리는데 와, 저는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호가창을 보다가 이게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막 문이 여러 개 막 문양 있는 거 뚫어져라 쳐다보면 약간 이상하게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어제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자, 프로피스타님, 자, 최근에 시장이 뭐 급락하다가
지금 겨우 급반등을 약간 보이고 있어요. 예, 보이고 예. 있는데 뭐 오늘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그래도 아직 하락폭을 다 만회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예. 프로필스타임이 봤을 때 앞으로 국내 증시 예. 그냥 국내 증시로 한번 포커스 맞춰보면 예, 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나스닥 뭐 해외 선물도 괜찮습니다. 예, 예, 한번 예.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늘 뭐 일단은 국내 증시 아침 장 초반은 상당히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제 약간은 또 쭉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오후장이 왜 흘러내렸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로이터발 이슈인데 오늘 이제 G3 국가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장 초반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회의록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없다 이거죠. 네. 예, 그 내용이 없음으로 해서 실망감으로 이제 우리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조금 더 흘러내려 버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슈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지금 그 국내 증시를 조금 장밋빛, 그러니까 좋게 반등장으로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코스피가 개인이 1조 4천억을 샀어요. 아, 개인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네. 돈을 다 어디서 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이거? 예,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야, 예. 제가 봤을 때 외국인 뺨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예. 개인이 1조 4천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외인은 어떻게 됐냐? 외인은 거의 1조 7천억을 팔아버렸습니다. 거의 한 달 하면 5조예요. 네네네. 그렇죠. 한 예. 5조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국내 주식 시장이 우리 개인의 힘으로 증시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 전환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인들의 조금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될 상황인데 일단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이거죠. 일단은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의 이슈, 모멘텀은 되어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느 정도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우리 시장이 급반등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안 나오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추경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부어봤자 어차피 위축된 소비 심리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 공장 가동률 역시도 항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불안불안하죠. 그렇죠. 예. 우리 같이 일하시는 공장분 중에 한 명이 확진 걸려버리면 그냥 스톱입니다. 공장. 예.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은 대비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항상 근 1년 동안 주육선사, 주식 60%? 예, 선물 40%. 선물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최소한 ETF 인버스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꼭 방송 끝나시고 노란톡 메신저에 꼭 이 프로핏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노란톡 메신저 요즘에 이제 저희가 팍스미디어 TV와 함께 저희가 밥TV 통합 플랫폼을 지금 시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들어오셔서 무료로 한번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 프로핏스타님이 주육선사의 그 거의 뭐라 그럴까 약간 전파자? 예, 약간 근데 꼭 선물 40%까지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선물 한 20% 해도 됩니다. 전 참고로 그 빅스 ETN 10%밖에 안 들었거든요. 네네. 수익이 한 50%예요. 수익이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수익이 50%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김태형 대표님, 김태형 대표님이 바라보는 이 시장 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가 오늘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현물단에서 보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지금 매도세를 이제 나타냈고요. 이제 그것을 오롯이 받아내는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 당연히 개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개인의 힘이 오늘 정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던졌는데 개인이 이만큼 받아줄 수 있는 캐파가 됐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현물보다는 선물을 사들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좀 막은 건 기관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기관은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장의 키포인트는 역시나 외국입니다. 외국인이죠.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여기 이상 더 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은 밀릴 수밖에 없죠.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1, 2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주체가 매도로 대응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약세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들의 약세는 우리 시장의 약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의문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에서 그 예선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 미국 시장도 지금 뭐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데 또 이런 이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겹쳐지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짚고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보는 시장 간단한 뭐 코멘트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사실 제가 어제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다가 아침에 그냥 딱 날짜까지 딱 써놨어요. 이게 날짜 나온 부분은 이렇게 딱 잘렸으면 안 나오긴 하는데 3월 1일 아침에 제가 JYP, LB세미코, MC넥스 등 모든 종목들 일단 비중 10%씩 맞춘다.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쭉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급등을 했죠. 급등해서 수익 실현했고 어제 빅스 ETN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LB세미코이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급등을 한 건 아니고 이미 시적 발표했는데 시적 발표가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LB세미콘을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했는데 시초가 매도를 왜 했겠습니까? 정강우약. 지금 봤을 때 정강우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오늘은 많이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게 뭐냐면 저는 어제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루하루씩 일일간에 우리나라 위주로 보세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의 증감을 보면 되는데 그제에서 어제로 넘어갔을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대에서 갑자기 또 오늘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600명 가까이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침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증가폭을 보셔가지고 어제보다 좀 줄어들면 그러면 좀 시장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고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에서 제가 오늘 환율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이제 환율을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환율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자 환율을 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초급락을 했는데 외국인은 찔끔 들어왔어요. 외국인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더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금리를 미국이 인하한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미리 선제적으로 빠졌는데 달러 인덱스 빠지니까 원달러는 반응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불안하다. 솔직히 이게 또 좀 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돈이 더 생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삽목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후주머니에 돈이 당장 들어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리 효과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아직도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된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들어온 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자, 8321님. 지누스, 폼 매트릭스 업체, 미국 1위, 폼 매트릭스 업체인데, 9350원에 비중 20%, 손절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했는데, 자, 지누스 사실 꽤 강했던 종목이었어요. 꽤 강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곧 상승세 지키지 못하고 완전 뭐 이평선 다 깨고 이탈한 모습인데 62선까지 이탈했네요. 자, 김태형 대표님 보셨을 때 이 지누스, 아마존에서 뭐 1위입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게 온라인 판매 전문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밀리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반등을 금방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중국 시장도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할 것 없이 일단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을 안 하니 온라인 제품들이 관련한 기업들은 뭐 주가가 상승하고 혹은 뭐 관련 수혜주들, 관련 뭐 피해주들 이렇게 좀 나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수혜주도 피해주도 없이 모두 피해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맞아요. 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누스는 폼 매트리스를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이제 그것보다 더 유명한 건 아마존에서 판매율이 거의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우리들한테 이제 친숙하고 우리들한테 알려졌던 기업인데 문제는 일단 이 더 잘 팔릴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솔직히, 4분기에는 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그렇죠. 그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3월달 돼서는 이 매트리스가 좀 유독 많이 팔릴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투자 심리까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재차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재차 깨지지 않으면 지금 뭐 8만 200원이라서요. 여차하면 8만 원 깨지겠죠. 종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9만 원대까지 회복을 노려볼 만하지만 한참 잘 나갔을 때 이 11만 원까지 회복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지누스가 처음에 상장되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가장 기대가 높았던 건 엄청난 실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그 상황에서 우리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적이 나올까? 이제부터는 의문부가 들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한참 잘 나갔을 때 주가로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 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9만 원 부근에서 좀 덜어내셔야 되고 8만 원이 이탈이 되면 저는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8만 원 얘기 아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얼마 남긴 했는데 내일 시초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별독방 밥TV 별독방에 올라온 무료 채팅방에 올라온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내용이요. 대마불사님이 TV 방송 때 상담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젠백스 35,000원인데 비중 15% 정도 됩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지금 상당히 좀 TV 방송 때 상담을 꼭 시청하겠다.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한 5시쯤에 올려주셨는데 한 2시간, 3시간 동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3시간 전에 위에 올려놓고 프로피스타님 상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담드리나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젠백스입니다. 자, 젠백스. 자, 알츠하이머 관련주인데 알츠하이머 학회가 그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운동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알츠하이머 학회가 연기되면서 젠백스도 조금 약간 모멘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는지 참 궁금합니다. 젠백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젠백스 같은 우리 젠백스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현재 이 종목은 우리가 이슈나 아니면 뭔가 모멘텀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지금은 아니고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젠백스 같은 경우가 12월 5일에 18,250원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43,550원까지 갔다가 이제 현재 29,350원까지 빠진 상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최초에 일단은 그 주가를 상승시켰던 주요 매집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는 이탈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네. 이탈을 안 했고 이탈을 했더라도 얘는 지금 손바뀜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어쨌든 주가는 급락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준다는 거죠. 현재 이 급락장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젠백스를 좀 쉽게 보자면은 이미 어느 정도 꼭 지켜줘야 할 선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켜줘야 할 선은 25,000원이 지켜진다면은 한 번 정도는 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5,000원을 지켜야 네, 되네요. 25,000원이 지켜만지면 35,000원까지는 고개를 들어준다고 봅니다. 근데 젠백스는 현재 워낙 시끄러운 종목이기 때문에 혹여 35,000원 근처 오면 일단은 빠져나와야죠. 젠백스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25,000원이 이탈이 됐을 때는 보유 비중이 20%밖에 안 되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때는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젠백스 보는 방향이 좀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네네.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다. 지난주에 제가 젠백스 들고 나왔죠. 들고 나왔으면 아직 손절은 안 되고 좀 손실이 좀 적은 종목 중에 하나였을 텐데 저는 젠백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카오 상담이 들어온 거 하나 들어볼게요. 자, 8639님이 카카오 매수가 18만 1,900원, 비중 25% 보여도 될까요? 카카오 이분 좀 행복하시겠어요. 카카오는 잘 버틴 종목인데 우리 김태형 대표님 카카오 잘 버텼는데 더 갈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텨야죠. 그리고 더 사야죠. 왜 더 사야 그러냐면 된다. 일단 시장이 지난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주간 단위로 보면 역대 최대의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여파 그대로 이어받아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시장 속에서 견고하게 버텼다?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위로 치고 나갈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카카오라는 이 기업을 가지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뭐 오늘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파는 그런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진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어차피 뭐 많이 올라봐야 하루에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에 중장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카카오 포트넷 꼭 하나 좀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카카오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카카오에 대한 의문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당최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돈 어디서 벌고 몰랐었거든요. 있느냐, 지금. 네. 네. 뭐 카카오 택시도 했었고, 뭐 카카오 하는 거왜 메신저도 이렇게 했었고, 많은데? 엄청 많은데 과연 돈을 어느 사업부에서 벌어들일까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그 부분을 바로 광고 사업부에서 비즈톡이라고 하죠. 카카오 비즈톡이 그 부분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의구심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4G, 5G 모바일 쓰시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중에 카카오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덜어낼 게 아니고요. 더 살 공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카카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상담인데요. 마지막 상담이 코나이가 들어왔어요. 코나이. 자, 코나이가 혹시 매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17,500원에 비중이 30%나 계시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비중은. 17,500원 비중 30%. 야, 코나이면 최근에 아주 강했던 종목인데 우리 프로피스타님, 네. 코나이 예. 지금 상담 실시간 들어온 거예요. 예. 저도 왜 놀라시는지 알겠어요. 지금 예. 알겠는데 이거 방송 뒤에 보시면 아마 예. 왜 프로피스타님이 놀라시는지 알 것 같은데 자, 코나이 17,500원이랍니다. 비중 예. 30%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코나이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왜 보유해야 되느냐 이유는 끝까지 보십시오. 제가 이유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 무조건 보유입니다. 코나이. 무조건 보유다. 예, 무조건 보유.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 왜 나오냐면요. 오늘 저도 아까 온 거보다 본 건데 예. 우리 프로피스타님이 추천주로 오늘 코나이 들고 왔어요. 네네, 맞습니다. 코나이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 코나이 이렇게 상담 주신 분은 끝까지 보시면 추천 사유랑 가격대까지 다 한번 프로피스타님 그렇죠. 예, 집어줘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